수술이 끝난 후 한지수 소령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의무 보고서로 끝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태성 대령의 무모하고 생명을 위협했던 명령과 그로 인해 발생할 뻔했던 위험 상황을 지극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군 의료 조치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단어를 일체 배제했지만 사실 자체만으로 이 대령의 부적절한 지휘 능력을 고발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강현우는 처음에는 한지수 소령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평온을 되찾은 자신의 삶이 다시 이태성 대령의 그림자 아래 놓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이태성 대령은 군 내부에 너무 깊이 뿌리내린 암덩어리입니다.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강 대위의 목소리는 체념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다. 이 사건은 한지수 소령의 전문성과 용기를 함 전체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부사관들과 하급 장교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을 목격하고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그녀를 단순한 여성 군의관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강인한 전문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함장실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해원함의 지휘관 이태성 대령이었다. 그러나 한지수 소령은 강 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피해 대신 이 대령이 해원함의 물품 보급 및 수리 과정에서 저지른 공금 횡령과 특혜 제공에 관한 세부 정보를 강 대위에게 전송했다. 이 정보들은 이전에 강 대위가 이 대령과 척을 지게 만들었던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들이었다. 이태성 대령은 명문 출신의 탁월한 인맥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었으나 내면에는 깊은 자기애와 권력 남용의 기질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한지수 소령의 능력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흔들림 없는 전문성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무언의 도전으로 해석했다. 그에게 함내는 자신의 왕국이었으며 모든 부하들은 자신의 통제 아래 복종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이태성 대령은 단지 한 여성 장교를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의 막대한 자원을 개인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 대위님께서 당시 억울하게 군복을 벗으셨던 이유도 결국 이 부패 네트워크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소령의 메시지는 강렬했고 강 대위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그날 오후 늦게 이태성 대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지수 소령을 함장실로 호출했다. 함장실의 묵직한 가구와 창밖의 푸른 바다는 권력의 고독한 무게감을 강조하는 듯했다. 이 대령은 무심한 듯 보이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형식적인 칭찬을 건넸으나 그의 눈빛은 칭찬보다는 다른 종류의 탐욕과 소유욕을 담고 있었다. 이 정보는 강현우 전대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정의감과 복수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대령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한지수 소령과의 전략적 공조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 싸움의 판도를 뒤집을 중요한 결속이었다. 한소령, 오늘 아침 일은 훌륭했소. 하지만 의무실 일은 여자 혼자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군.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뼈가 있었다. 굳이 나서서 영웅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곳은 바다고 군의관은 의무실을 지키는 역할만 충실히 해도 충분합니다. 한지수 소령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게 되었다. 하나는 해원함 내부에서 진행되는 이태성 대령의 비열한 보복성 감사를 막아내
자신의 직업적 명예를 지키는 방어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강현우 전 대위와 협력하여 이 대령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공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두 전선 모두 완벽한 전략과 치밀한 실행력을 요구했다. 한지수 소령은 그의 발언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지만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군인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다. 함장님, 군의관의 임무는 함내 모든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전문 지식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행동했을 뿐이며 저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감정을 배제한 전문적인 톤이었다. 그녀는 감사팀의 매일의 보고서와 질문 내용을 분석하여 이 대령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고, 강현우 전 대위에게는 군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 대령의 비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이제 그녀는 고독한 영웅이 아니라 숨겨진 전략가였고, 그녀의 손에는 이 거대한 권력의 망을 끊어낼 날카로운 칼날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대답은 이태성 대령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지수 소령이 자신의 미묘한 메시지를 무시하고 오직 직업적인 역할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대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적인 분위기는 함장실 전체를 압도하는 듯했다. 보복성 감사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이태성 대령의 시도는 한지수 소령의 철저한 준비와 맞물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 대령은 집요하게 그녀를 몰아붙였고, 한 소령은 더 이상 방어에만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는 강현우 전 대위와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이 대령의 비리 정보를 결합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할 최종 전략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소령에게 좀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겠소. 의무실 보고서는 앞으로 모두 나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도록 하세요. 보고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이오. 이 대령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함장으로서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이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한 소령이 이 배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하니까요. 전략 실행의 날은 대규모 해상구조 훈련과 고위급 장성들의 해원함 방문이 예정된 날로 정해졌다. 이태성 대령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신경이 극도로 곤두서 있었으며, 이는 그가 사소한 방해에도 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완벽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했다. 한지수 소령은 이 혼란과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조용하고도 정확하게 진행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매우 불필요한 절차의 변경이었다. 의무실 보고서는 원래 부함장을 거쳐 보고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함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지수 소령은 이 요청이 그녀를 사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활한 첫 단계임을 즉시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훈련 직전 한지수 소령은 함교에서 비상의료 상황 대처 훈련을 주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장성들 앞에서 의무실의 역량을 보여주는 명분 있는 행동이었으나, 실제로는 함교 내 핵심 인원들을 자신의 계획된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활한 장치였다. 부함장을 포함한 주요 장교들은 지켜보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태성 대령은 짜증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이를 승인했다. 알겠습니다, 함장님. 저는 군의관으로서 주어진 모든 지시를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보고서 준비와 보고 시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시면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그녀는 단지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지 않고 철저히 업무 관련 사항만 언급함으로써 이 대령의 사적인 접근 의도를 완전히 차단했다. 한지수 소령은 훈련을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의무실의 중요 장비 중 하나가 안전기준 미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함교 통제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 이는 사소하지만 규정상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는 보안 문제였으며 이태성 대령이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이었다. 그녀는 전문적인 용어와 차가운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 이 대령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지수 소령이 해원암 함장실 문을 나선 이후 상황은 예측했던 대로 고립과 압박의 연속으로 전개되었다. 이태성 대령은 직접 대면 보고라는 교활한 절차를 통해 한 소령을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그 빈도는 점차 노골적으로 늘어났다. 보고 시각은 주로 모든 승조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 시간이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새벽에 잡혔으며 이는 그녀의 일과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였다. 이태성 대령은 장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령 체계가 부하 군의관에게 제지당하는 상황에 극도로 분노했다. 그의 오만함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고 그는 즉시 한지수 소령을 함교 구석으로 불러내 억눌러왔던 분노와 경멸을 폭발시켰다. 한소령, 감히 나를 망신 주려는 건가? 내깟 여자 군의관이 이배의 지휘 체계를 농락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당장 이 쇼를 멈춰. 함장실에서의 보고는 더 이상 업무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다. 이태성 대령은 보고서의 세부 사항 대신 한지수 소령의 사생활이나 그녀의 외모에 대한 모호하고 끈적한 찬사로 대화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그녀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기저에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그녀의 경계를 허물려는 지독한 술수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언행을 극도의 경계심 속에서 냉철하게 분석해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격렬했고 증오와 함께 노골적인 성적 비하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지수 소령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압박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 장면은 부함장과 몇몇 핵심 장교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그들은 이태성 대령의 통제 불능 상태를 목격하며 충격에 빠졌다. 이것이 바로 한지수 소령이 원했던 이 대령의 공개적인 자기 파괴 순간이었다. 이 대령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다. 서류를 건네는 척하며 그녀의 손등을 길게 쓸어내리거나 좁은 함장실 안에서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와 몸의 일부가 스치도록 유도하는 시기였다. 이런 행위들은 분명한 성희롱이었지만 너무나 짧고 모호하여 실수나 우발적인 접촉으로 얼마든지 변명될 수 있는 교묘한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한지수 소령은 그때마다 척추를 타고 오르는 혐오감을 삼키며 흔들림 없는 전문가의 가면을 유지해야 했다. 그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지수 소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함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작고 암호화된 녹음 장치를 꺼내 보였고 이는 이 대령이 그녀에게 가했던 수많은 성희롱과 이번 공개적인 위협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방어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국한되었다. 그녀는 이 대령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의 사적인 질문에는 건조하고 짧은 업무 관련 답변으로 일관했다.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때마다 그녀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거리를 두었으나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드러내지 않아 이 대령이 원하는 당황스러움이나 공포를 주지 않았다. 이는 엄청난 내면의 힘과 절제력을 요구하는 고독한 싸움이었다. 녹음 장치와 함께 그녀는
강현우 전 대위와의 공조로 확보한 이태성 대령의 결정적인 부패 증거를 담은 보안 파일을 함교 시스템에 연결했다. 이 파일은 단순한 행정비리가 아닌 해원함의 주요 부품 교체와 정비 과정에 대한 고의적인 조작과 횡령 사실을 상세하게 담고 있었다. 이는 그의 부적절한 행동이 윤리 문제를 넘어 군사 보안과 안보 능력의 심각한 결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함내 다른 장교들의 태도는 한지수 소령을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다. 부함장을 비롯한 주요 장교들은 이태성 대령의 권력과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한소령과 이 대령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지만 자신의 안위와 경력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연민이 아닌 두려움과 회피로 가득 차 있었다. 함장님의 사적인 감정은 이미 해원함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증거는 함장님께서 통제 불능 상태이며 지휘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 양심과 군인의 의무에 따라 이 모든 사실을 군사사법당국에 즉각 보고할 것입니다. 한지수 소령의 선언은 차가운 얼음처럼 함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들은 그녀에게 인사만 건넬 뿐 결코 길게 대화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한지수 소령은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구축함이라는 공간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상황은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을 끊임없이 시험했고 무거운 해일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이태성 대령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한지수 소령과 그녀의 손에 들린 증거물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쳐놓았던 권력의 거미줄이 이제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비명이나 절규 대신 쉰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함교의 분위기는 더 이상 훈련이나 임무 수행의 장소가 아닌 권력의 심장이 멈추는 비극의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고립과 압박 속에서 한지수 소령은 수동적인 방어만으로는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태성 대령이 구축해 놓은 권력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탁월한 두뇌는 절망 대신 냉철한 전략을 짜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부조리를 무너뜨릴 전략가가 되어야 했다. 한지수 소령이 해원함 함교에서 이태성 대령의 권력 남용과 비리 증거를 폭로한 사건은 해안경비대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폭풍을 몰고 왔다. 사건 직후 이 대령은 지휘권이 박탈되었고 군사사법당국은 즉각적으로 고강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원함은 임무를 중단하고 기지에 정박했으며 함 전체에 무겁고 냉랭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의무실에 배치된 개인 컴퓨터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신과 이 대령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날짜와 시간 기록을 넘어 이 대령이 했던 말에 정확한 톤과 문장,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한 상황의 구체적인 위치와 시간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전문가적 관찰, 일지를 작성했다. 이는 훗날 이 대령의 행동 패턴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태성 대령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법률 대리인들을 동원하여 필사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는 한지수 소령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직무에 대한 불만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에게 보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측근들은 함내 증인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그 결과 몇몇 장교들은 두려움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의무실 내부에 설치된 의료 장비나
통신 장비의 미세한 기능을 활용하여 보안상의 허점을 점검하는 척하며 비상시 녹취 또는 기록이 가능한 장치를 확보했다. 이태성 대령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지수 소령은 첨단 기술과 세밀한 기록만이 그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칼날임을 알고 있었다. 한지수 소령은 이제 공식적인 조사의 중심에서 끝없는 신문과 압박에 직면해야 했다. 조사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이태성 대령의 혐의를 다루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소령의 진술에 흠집을 내거나 사소한 행정적 오류라도 찾아내 사건 자체를 개인적인 분쟁으로 축소시키려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사생활, 심지어 과거의 경력까지 집요하게 파헤쳐지는 잔혹한 과정이었다. 한지수 소령이 함장실을 나오자마자 복도 공기는 아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이 배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이태성 대령의 권력이 쳐놓은 교활한 거미줄 위를 항해하는 고독한 감옥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설 수 없는 이 환경에서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과 강인한 정신력만이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함내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오직 파도 소리와 기관 소리만이 들려왔다. 한지수 소령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이 복잡하고 위험한 전략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걸어야 하는 잔혹한 전쟁임을 알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고요했지만 내부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이 심리적 고통과 혐오감을 연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태성 대령이 그녀를 통제하려 들수록 그녀는 더욱 냉철해지고 더욱 치밀해졌다. 육체적으로는 지쳐갔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차가운 전문성의 장벽이 세워졌다. 이 장벽 뒤에서 그녀는 적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기와 방법을 기다렸다. 특히 그녀가 제시한 이태성 대령의 군수품 횡령과 특혜 관련 증거는 조사위원회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개인적인 성추문에서 군의 기강과 안보를 위협하는 부패 스캔들로 사건이 확대된 것이다. 한지수 소령은 이 모든 행동이 이 대령의 지휘관으로서의 부적합성과 전문성 상실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이 대령은 그녀가 침묵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냉정한 증오와 복수심을 전혀 읽지 못했다. 그에게 한지수 소령은 그저 아름다운 트로피였지만 이제 그녀는 은밀하게 폭발을 준비하는 고성능 전략 폭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지휘관과 부하가 아닌 사냥꾼과 전략적 사냥감의 관계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한지수 소령과의 은밀한 공조를 이어오던 강연우 전 대위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조사위원회 앞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 대위는 이태성 대령의 부패와 전횡으로 인해 군을 떠나야 했던 과거의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히며 그의 잔혹한 권력 남용 패턴을 입증했다. 해원함이 영의 경계를 따라 험한 파도를 가르며 항해하던 중 예기치 않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깊은 심해 잠수 훈련을 하던 특수요원 한 명이 급격한 감압병과 복부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의무실로 실려온 것이다. 환자는 심각한 복막염 증상까지 보였으며 즉각적인 감압 치료와 동시에 복부 수술이 필요한 복합적인 응급 상황이었다.
파도가 심하게 요동치는 해상 환경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강현우 전 대위의 증언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섰다. 그는 이 대령이 수년간 구축해온 내부 비리,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의 부패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는지 폭로했다. 강 대위는 과거의 희생자로서 자신의 고통을 증언함으로써 한지수, 소령의 주장에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지수 소령은 침착하게 상황을 평가했고 제한된 의무실 공간을 긴급 수술실로 개조했다. 그녀는 의무팀원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지시를 내렸고 수술 도구 준비와 감압 챔버 상태 점검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강렬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모든 팀원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강 대위의 증언과 한지수 소령의 압도적인 증거 자료 앞에서 이태성 대령의 측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가 구축했던 권력의 장벽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켰다. 이 대령의 변호팀은 더 이상 개인적인 공격으로 방어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들의 논리는 무너져 내렸다. 진실의 폭풍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태성 대령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되자마자 이태성 대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함내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다. 현재 파고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한소령, 불필요한 위험 감수를 중단하고 환자를 가장 가까운 기지로 즉시 이송하라. 지금 당장 함의 속도를 높여라. 이 명령은 의학적으로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정이었다. 감압병 환자는 이송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한지수 소령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지켜냈다. 그녀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정의와 전문성을 무기로 사용했고 그 결과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용감하고 강인한 구원자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지쳤지만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마지막 승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태성 대령은 환자의 생명보다 작전 수행 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명령은 한지수 소령의 수술 집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였다. 한소령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지만 곧바로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함내 모든 승조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군사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가 있기까지는 팽팽한 긴장감이 군 전체를 지배했다. 발표 당일 한지수 소령은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회의장에 참석했다. 그녀는 이미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공표를 통해 이 모든 고통과 싸움이 마침표를 찍을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은 고독한 싸움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고요하고도 단단했다. 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는 복부 출혈이 심각하여 안정화 없이 이송할 경우 사망 위험이 90%를 상회합니다. 이송 명령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의관으로서 이 명령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현 위치에서 응급수술을 즉각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제 권한밖의 문제가 아니며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위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이태성 대령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지수 소령이 제시한 녹취 증거와 전문가적 관찰 일지, 그리고 강현우 전 대위의 결정적인 증언은 이태성 대령의 성희롱 권력 남용, 그리고 해원암 정비 관련 공금 횡령 및 직무, 유기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정치적 압력도 이 명백한 사실들을 덮을 수 없었다. 함내 전체가 숨을 죽였다. 한 부하가 함장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 이태성 대령은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지수 소령의 행동에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수술 중이라는 사실과 수많은 승조원들이 이 상황을 듣고 있다는 점 때문에 즉각적인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격분한 목소리로 알겠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 소령이 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통신을 끊었다. 이태성 대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즉시 군인으로서의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군 형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 처벌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측근들 역시 줄줄이 징계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부하들을 짓밟았던 이 대령은 결국 자신의 탐욕과 교만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한지수 소령은 이 대령의 협박성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수술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흔들리는 의무실 바닥 위에서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잠수 요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수술이 끝난 후 모든 승조원들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이 사건은 한지수 소령의 전문성이 이태성 대령의 권위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함내에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한지수 소령을 향한 무언의 존경심이 감돌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정의의 무게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다. 군 수뇌부는 공식적으로 한 소령에게 사과를 전했고 그녀의 용기와 전문성 덕분에 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사과는 그녀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였다. 조사 과정 내내 한지수 소령은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태성 대령의 성희롱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 대신 자신이 수개월 동안 작성해온 냉철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적 관찰 일지와 녹음 증거를 제시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일시 장소 내용, 그리고 이 대령의 비행이 업무에 미친 영향까지 담고 있는 과학적인 기록이었다. 이 사건은 해안경비대 내부 문화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한지수 소령의 사례는 더 이상 권력의 남용과 성희롱이 침묵 속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군 전체에 강력하게 선언했다. 새로운 내부 고발 시스템과 윤리 규정이 강화되었고 부하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억압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빠르게 시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보고될 것이었고 이 대령은 이것을 단순한 보고서로 묵살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한지수 소령은 이 보고서가 자신의 방어 수단이자 이 대령을 압박하는 보이지 않는 지렛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내부적인 승리를 외부의 도움으로 연결할 다음 단계 전략을 실행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상태로 싸우지 않기로 했다. 강현우 전 대위 또한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다. 그의 과거 억울함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군은 그에게 새로운 공직 복귀를 제안했다. 강 대위는 복귀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이태성 대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 그는 한지수 소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의 용기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수개월 전 이태성 대령의 부패와 전횡으로 인해 억울하게 군복을 벗어야 했던 강현우 전 대위를 떠올렸다. 강 대위는 능력은 뛰어났으나 이 대령의 악랄한 보복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현재는 외부에서 작은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강대위는 이 대령의 권력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한지수 소령은 모든 조사가 종결된 후 며칠 동안 깊은 내면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겪었던 모든 심리적 고통과 혐오감을 되돌아보았다. 그 경험은 그녀를 부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내면을 더욱 강인한 강철로 담금질했다.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운 군의관이 아닌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와 최고의 전략적 사고를 갖춘 전문가로 완전히 거듭났다. 한지수 소령은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강현우 전 대위에게 접근하는 복잡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직접적인 만남이나 노골적인 지원 요청 대신 이 대령의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된 암호화된 질문과 함께 이번 긴급 수술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익명으로 전송할 준비를 했다. 이는 강 대위의 호기심과 정의감을 자극하면서도 그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군 수뇌부는 한지수 소령의 뛰어난 능력과 윤리의식을 인정하여 그녀에게 군의 최고 전략 의무부서로의 영전과 함께 다음 진급을 확정했다. 그녀는 해원함과 같은 현장직 대신 군의 의료 시스템 개혁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목표는 강현우 전 대위가 가진 이태성 대령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증언 대신 그의 전문적인 비리 정보를 먼저 캐내는 것이 이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한지수 소령은 의무실의 모든 의료 장비와 데이터 보안을 점검하며 외부와의 은밀한 접촉을 위한 최적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한지수 소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고독했지만 고결했던 그녀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는 자신에게 부여된 정의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 그녀의 앞에는 더 넓고 의미 있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으며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한지수 소령이 제출한 긴급 수술 보고서는 이태성 대령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그는 자신의 무모한 명령이 함내에서 공공연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 대령은 더 이상 교묘한 성희롱이라는 미지근한 전술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한 소령을 공개적으로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보복은 노골적이고 치밀하게 조직되었다. 해안경비대 구축함 해원함의 의무실은 새벽 짙은 안개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지수 소령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완벽하게 각 잡힌 군복을 갖춰 입고 함내 모든 의료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 수준의 외과 전문의였으며 해상 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력을 쌓았지만 군의관으로서 함상 생활은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긴장감을 주었다. 구축함 해원함은 해경의 자랑이자 주력함이었고 이곳에서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의사가 아닌 수백 명의 생명과 직결된 책임감 그 자체였다. 그녀의 강한 눈빛과 평온한 표정은 아무리 거친 해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문가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며칠 후 이 대령은 한지수 소령의 의무실 운영 전반에 걸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표면적으로는 군수품 및 행정 절차 준수 여부 점검이었으나
실제 목적은 한 소령의 완벽한 기록에서 아주 사소한 결함이라도 찾아내 그녀의 전문성과 명예의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그는 측근들을 감사팀에 투입하여 먼지떨이식 조사를 진행하도록 압박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고강도 훈련은 언제나처럼 함 전체를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하게 만들었다. 해원함은 동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전술 기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기관실의 굉음과 갑판 위의 고함이 뒤섞여 함내를 가득 채웠다. 한지수 소령은 모든 훈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무팀을 대기시켰다. 그녀는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갖추고 있었다. 감사팀은 의무실을 샅샅이 뒤지며 약품 재고 목록부터 예산 사용 내역, 심지어는 행정문서의 글꼴과 인쇄 상태까지 트집 잡으려 했다. 한지수 소령은 이미 이태성 대령의 성격과 보복 심리를 예측하고 있었기에 모든 행정 기록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감사팀의 집요한 질문과 시비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모든 자료를 제시하며 그들의 부당함을 역으로 증명해 나갔다. 갑자기 날카로운 굉음이 모든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잠시 후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훈련 중 장비를 이동시키던 부사관 한 명이 거대한 앵커 케이블에 맞아 갑판 위로 쓰러졌다는 다급한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전해졌다. 상황실은 순간 혼란에 빠졌지만 한지수 소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구급낭을 챙겨 사고 현장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녀의 빠른 움직임과 결단력은 혼비백산한 초급 장교들 사이에서 유일한 안정점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태성 대령의 의지는 강했고 그의 수하들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조작하여 징계 사유를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보복성 감사는 한지수 소령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직무를 방어하는 동시에 이 대령을 무너뜨릴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녀의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사고 현장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부사관의 상태는 심각했으며 복합 골절과 함께 동맥이 손상된 것으로 보였다. 해상에서 이런 중상을 당하면 응급처치가 조금만 늦어져도 생명이 위험해지는 법이었다. 한지수 소령은 피 흘리는 환자 앞에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으며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지혈과 응급수술 준비를 지시했다. 그녀의 지시 한마디 한마디는 망설임이 없었고 숙련된 베테랑 군인들의 움직임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 시점에 한지수 소령이 은밀하게 시도했던 외부 접촉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녀가 암호화된 메시지와 익명의 자료를 보냈던 강현우 전 대위로부터 조심스러운 응답이 온 것이다. 강현우는 이태성 대령의 부패를 폭로하려다 억울하게 희생되어 군을 떠나야 했던 인물로 이 대령에 대한 깊은 증오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수술 도구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몇 분 만에 출혈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녀의 빠르고 섬세한 손놀림은 마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장인처럼 보였으며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한지수 소령은 부상당한 부사관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송을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한 뒤에야 비로소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숨을 돌렸다.